안녕하세요. 이제 돌 지난 딸을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처음 아이를 낳고 육아로 힘들 때는 언제 크나 했는데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하니까 다 큰 것 같아요. 오늘은 문득 딸아이 등원시키면서 옛날 생각이 나서 사연을 써보려고 합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딸 임신했을 때 있었던 일이었어요. 혼전 임신이라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결혼 준비였습니다. 결혼 준비하다 보면 예비 신랑과 많이 싸운다고들 하죠. 그런데 저는 남편이 아닌 시모 아가씨 덕분에 정말 백기 들고 다 엎어버릴 뻔했네요. 지금은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잘 지내고 있지만 그때 생각만 하면 소름이 돋을 정도랍니다. 세상에 고부 갈등만큼 골치 아픈 게 또 있을까요? 아무리 시모와 따로 산다고 해도 아예 안 보고 사는 게 불가능한 이상 시모 때문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때는 저도 뭣도 몰라서 무작정 노력해 보려고도 해봤지만 어려운 게 많았어요. 가끔 사연 듣다 보면 그때 나도 이럴 걸 하는 생각도 들고 앞으로 그런 상황이 오면 이렇게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는 합니다. 그러다 비슷한 사연을 보면 위로도 얻고 용기도 생겼어요. 사연 듣다 보면 사람 사는 거 남자나 여자나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내 곧부린 암의 중병보다 아프다고 그때는 내가 내 발등 찍었나 싶었습니다. 처음 남편을 만났던 건 직장 동료 소개였습니다. 갑자기 생긴 소개팅에 잔뜩 기대를 하고 나갔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인상도 평범하고 보통 체격이라 첫인상은 솔직히 조금 실망이었는데 막상 대화를 나눠보니까 너무 잘 통하는 거예요. 30 넘으니까 대화 잘 맞는 사람 찾는 게 정말 하늘의 별 따기 같았는데 남편을 만나고 이 사람이다 싶었죠. 결혼할 사람 만나면 첫 만남에 느낌이 온다고 하잖아요. 저와 남편이 딱 그랬어요. 그렇게 자주 만나다 연인으로 발전하게 됐고 저희는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었습니다. 진지한 만남을 갖고 있는 만큼 가족들이 궁금했어요. 분명 이런 사람은 가족들도 모두 인품 좋고 선한 사람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남편한테 가족에 대해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남편 가족들이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남편은 담담한 목소리로 뜻밖의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 그래서 난 나중에 진짜 건강한 아빠가 될 거야. 절대 처자식 두고 먼저 안 가야지. 그래도 어머님이 참 훌륭하시다. 아들을 아주 멋지게 키워내셨네. 사거리 나가면 있는 갈비탕집, 그것도 우리 엄마 가게야. 나중에 한번 같이 가자. 엄마가 널 엄청 궁금해하셔. 아, 정말? 거기 유명하더라. 같이 일하는 직원들도 가봤다는데 궁금하다. 다음에 같이 가서 인사드리고 밥도 먹어. 남편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그런지 가정에 대한 책임감이 강했어요. 아무래도 지병을 앓다가 돌아가셔서 그런지 시모가 고생을 많이 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런 시모의 모습을 보고 자란 남편은 가정이 생기면 꼭 가장으로 역할을 하려고 노력할 거라고 말했어요. 그런 남편의 모습이 듬직하기도 했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술, 담배도 안 하고 운동도 꾸준히 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저는 친정에서도 술이나 담배를 즐기는 사람이 없어서 남편의 그런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서로 가정 환경과 자금 상태 등을 보여주면서 결혼의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나가고 있었어요. 그러다 시모가 가게로 초대해서 남편과 같이 처음으로 시모를 뵈러 갔습니다. 시모는 그 지역에서 유명한 갈비탕 가게를 운영하고 계셨어요. 저도 가보진 못해도 이름은 들어본 적이 있던 가게였습니다. 시모는 처음 저를 보고는 굉장히 반갑게 인사를 해주셨어요. 그리고는 가장 좋은 자리라면서 저와 남편을 안내해주고는 음식도 준비해 주셨습니다. 유명 가게답게 매장이 넓은 편이었어요. 그리고 저녁 시간이라 그런지 일하는 직원들도 많았고요. 저는 괜히 바쁜 시간에 온 건 아닌가 싶어서 넌지시 시모를 보며 물어봤습니다. 저희가 괜히 바쁜 시간에 온 것 같아요. 괜찮아요.
우리 아들이 만나는 사람이 누군가 너무 궁금해서 내가 서둘러 오라고 했어요. 말씀 편하게 해주세요. 아유, 내가 그랬나? 천천히 친해지면 말도 편하게 나오겠지. 일단 같이 먹어요. 시모는 식당이 바쁜 와중에도 저를 챙겨주느라 정신 없으셨어요. 한창 바빠 보였는데도 저를 챙겨주시는 모습에 감사하면서도 괜히 신경이 쓰였습니다. 뭘 좀 도와드려야 하나 싶었는데 시모는 괜찮다면서 저를 말렸어요. 직원 여러 명이라 괜찮다는 말에 저는 남편과 밥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밥을 먹고 있는데 어디선가 까랑까랑한 여자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가게로 들어오자마자 시모를 찾는 모습을 보니 남편의 여동생이라는 걸 알았죠. 지금도 아가씨와의 첫 만남은 강렬했던 기억이 나네요. 잠시 카운터에 있던 시모와 짧게 인사를 한 아가씨는 남편과 같이 앉아있는 저를 보고는 제가 있는 테이블로 오더군요. 그리고는 저를 보며 반갑게 인사를 했습니다. 오빠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언제 보나 했는데 이렇게 보게 되네요. 저는 오빠 동생이에요. 저도 얘기 많이 들었어요. 듣던 대로 인상이 아주 좋으시네요. 아, 우리 오빠가 제 얘기했으면 욕만 했을 것 같은데 뭐라고 했어요? 네? 아, 좋은 얘기만 해줬어요. 아가씨가 갑자기 무슨 얘기를 했냐는 말에 저는 당황해서 젓가락을 들고 밥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사실 남편이 아가씨에 대해 말할 때 아직 정신 못 차린 것 같다면서 말했던 게 생각났어요. 그런데 제가 말을 피하고 그냥 웃어넘기자 아가씨는 갑자기 저를 보며 비아냥거리듯 말했습니다. 그런데 새언니 될 사람은 젓가락질이 특이하시다. 어른들이랑 밥 먹을 때 그렇게 쓰면 욕먹지 않아요? 별 문제 없었는데요. 우리 엄마가 관대한 사람이라 그렇지 어디서 그러면 욕먹기 딱 좋아요. 오늘 처음 봤는데 그렇게 지적하는 것도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데요. 저는 갑자기 저한테 비아냥거리는 모습에 당황해서 저도 같이 한 소리를 했네요. 그때 마침 저와 대화하는 아가씨를 본 시모가 아가씨 등을 때리면서 사과하라고 다그쳤습니다. 아가씨는 자기가 솔직히 말해준 거라며 말했지만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남편과 시모가 아가씨를 다그치다 저한테 신경 쓰지 말라면서 말해줬습니다. 그리고는 시모가 저를 보며 말했어요. 내 딸이지만 철이 안 들어서 이래. 이해 좀 해줘요. 시모는 아가씨가 철이 안 들었다며 저를 보며 대신 사과하셨습니다. 그래도 시모가 아가씨를 다그치는 걸 보고는 아가씨가 약간 눈치 없고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구나 싶긴 했어요. 어린 나이라고 하기엔 20대 후반이었던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너무 특이한 게 시댁 3남매 중에 아가씨만 유일하게 철도 없고 생각 없게 살고 있었어요. 시모는 아가씨가 가게로 오자 저와 남편을 내보내고는 다음에 따로 보자면서 자리를 정리했어요. 조금 당황스럽긴 했지만 그래도 시모가 너무 좋으신 분 같아서 안심했네요. 그때는 아가씨가 어떤 사람인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고요. 그렇게 편하게 시모와 왕래하며 결혼 준비를 하는 도중에 제가 임신을 하게 됐던 거예요. 어차피 결혼 준비 중이었으니 남편은 그저 기뻐하기만 했어요. 그때는 임신 초기라 성별이 나오기 전이었는데 남편은 몸조심해야 한다면서 저보다 더 호들갑이었어요. 제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시모는 저한테 전화를 해서 축하해 주기도 했습니다. 시모 식당에서 자주 보며 지내서 번호를 서로 알고 있었거든요. 시모는 기쁜 목소리로 제게 말했습니다. 아유, 축하해. 우리 집 첫 손주가 생겼네.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언제든지 우리 식당으로 와. 내가 다 해줄게. 뭐 몸보신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어머님 힘드실 텐데 그냥 외식해도 괜찮아요. 내가 식당 해보니까 집밥이 최고야. 나중에 같이 집에 들러. 며느리 보면서 손주까지 보니까 복덩이가 아주 굴러오는 것 같아서 기분이 다 좋다. 네, 다음에 집으로 한번 들릴게요. 시모는 첫 손주라며 너무 좋아하셨어요. 아무래도 시숙이 아직 결혼을 안 해서 그런지
시모는 저를 무척 아껴주셨어요. 그래서 결혼 준비하면서도 이것저것 부족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하라면서 살뜰히 챙겨주셨어요. 그때는 친정엄마도 제가 시댁에서 이쁨 받는 것 같다면서 만족스러워할 정도였습니다. 또 엄마는 누가 뭐래도 시모가 까다롭지만 않아도 결혼하면서 생길 걱정은 반이 줄어드는 거라면서 말해줬어요. 저는 정말 시모랑만 잘 지내면 다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남편과 별다른 분란 없이 결혼 준비 한창이었죠. 그런데 제가 예상하지 못한 복병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가씨였어요.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무섭다고 아가씨는 시모한테 부채질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정말 몰랐어요. 하긴 엄마 딸 사이 얼마나 견고하고 친한 사이였겠어요. 아무리 미워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아가씨 그렇게 철없다면서 등짝 때리던 시모도 아가씨 말 몇 마디에 행동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나중에서야 알게 된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임신을 했기 때문에 결혼식을 서두르게 되면서 아가씨는 괜히 시모 옆에서 입방정을 떨고 있었던 것 같네요. 정말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었던 게 그냥 저한테 와서 대놓고 따지면 모르겠는데 그야말로 시모 옆에서 바람 잡는 바람잡이였어요. 참 가재는 개편이라고 한 번은 제가 병원 검진 예약이 있어서 휴가를 냈던 날이었습니다. 시모가 하필 딱 그날 저를 시댁으로 불렀어요. 저는 그전에도 자주 남편과 갔던 시댁이라 별 부담 없이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저는 너무 황당했어요. 제가 시댁에 도착하자 시모는 과일을 식탁에 두고 저를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과일이 껍데기가 하나도 깎여 있지 않고 다 그대로 있었고 그 옆에는 작은 칼과 같이 있는 거예요. 꼭 이걸 내가 다 까야 하는 것처럼요. 물론 미리 까둬야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깎아서 썰어도 상관없었어요. 하지만 왠지 분위기가 너 한번 해봐라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아가씨가 백화점에서 일하고 있어서 교대 근무를 했는데 그날은 아가씨도 쉬는 날이라 옆에 있었어요. 어쩐지 그림이 묘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군요. 그렇게 저는 영문도 모르고 식탁에 마주 앉았는데 시모가 저를 보며 예상대로 말하더군요. 사과 껍데기 좀 깎아봐. 요즘 젊은 애들 과일도 하나 깎을 줄 모른다던데 이런 것도 다 살림의 근본이야. 저 과일 잘 깎아요. 저번에 식당에서 제가 어머님 사과 깎아서 드렸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한 번 더 보자는 거지. 내가 너 사과 깎는 걸 본 것도 아니고 한 번 더 깎아보면 어디 손 부러지니? 시모는 갑자기 그거 하나 못하냐면서 트집을 잡았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아가씨가 웃음을 참듯이 어금니를 물고 입꼬리만 실룩거리는 걸 보고는 예상이 가더군요. 아가씨가 분명 지금 시모 옆에서 부채질 하고 있다는 느낌이 왔어요. 얄밉게 앉아있는 아가씨를 보자 절대 순순히 당하고 싶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과를 들고 주방에 있는 싱크대로 갔어요. 그리고는 사과를 정말 깨끗이 뽀드득 소리가 날 정도로 헹궜습니다. 제가 갑자기 사과를 씻으러 싱크대로 가자 시모 아가씨는 당황한 얼굴이었어요. 저는 깨끗이 씻은 사과를 들고 식탁으로 가서 사과를 껍질은 까지 않고 그대로 썰어버렸어요. 그러자 아가씨는 지금 뭐 하냐고 저를 보며 묻더군요. 몰랐어요? 사과는 원래 껍질에 영양분이 더 많아요. 지금 누가 영양 섭취하자고 이걸 가져온 줄 알아요? 과일을 배부르자고 먹는 건 아니잖아요. 어머님 하나 드셔보세요. 제가 예쁘게 토끼 모양으로 썰었어요. 저는 껍질을 까지 않고 일부러 사과를 토끼 모양을 내서 조각하듯이 앞에 놔드렸어요. 어떻게 먹든 잘만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까라는 껍질은 안 까고 사과를 모양을 내면서 썰자 시모는 당황한 얼굴이었어요. 그리고는 저를 보며 말했죠. 너 지금 시애미 한 방 먹이는 거냐? 껍질 까랬더니 이게 뭐 하는 거야? 한 방 뭘 먹여요? 사과 드시라고 깎은 거죠. 어머님 예쁜 사과 드실 수 있게 제가 신경 써서 깎았어요. 어머님 맛있게 드세요. 제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얼굴로 해맑게 웃으면서 말하자
시모는 기가 막히다는 얼굴로 뻥진 채 저를 보셨어요. 저도 그때 제가 어디서 그런 생각이 났는지 모르겠네요. 저도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악성 민원인 상대하다 내성이 생겼나 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별로 기죽는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사회생활하면서 단련된 내공이 이렇게 발휘될지 몰랐는데 그때 그 순간을 잘 넘길 수 있어서 다행이었죠. 그때 아가씨가 절 노려봤는데 눈빛만 봐도 어디 두고 보자 이런 눈빛이었어요. 앞으로 쉽지 않겠구나 싶긴 하더라고요. 아가씨가 왜 저러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날 시모는 괜히 저보고 저녁까지 먹고 가라면서 자꾸 늘어졌습니다. 남편도 시댁으로 오기로 해서 저는 시댁에서 남편을 기다리며 시모와 아가씨랑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하필 남편이 회사 일이 생겨서 늦을 것 같다며 전화를 해왔어요. 저는 대수롭지 않게 알겠다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고요. 그래서 저는 시모한테 남편이 늦을 것 같다면서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가씨는 저를 보면서 비꼬듯 말했습니다. 작은 오빠가 돈 버느라 바쁘네 바빠. 결혼 준비 시작하면서 야근을 유독 많이 하는 것 같아. 원래 요즘이 바쁜 때예요. 회사에 신입사원들도 와서 일 많대요. 대기업인데 일하는 사람이 오빠만 있는 것도 아니고 자처해서 일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야근 수당이라도 한 푼 더 벌어보려고. 돈 벌면 좋죠. 오늘 괜히 일찍 와봐야 아가씨랑 이런 말씨름밖에 더 하겠어요? 집에서 이렇게 있느니 돈 버는 게 훨씬 낫겠어요. 말씨름이요? 새언니 은근히 사람 이상하게 몰아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아가씨의 말에 황당했어요. 그런데 그때 퇴근하고 거실에서 쉬던 시숙이 아가씨와 기싸움을 하면서 대화하고 있는 아가씨를 말리면서 말했어요. 너 이러려고 집에 있었지? 어제부터 엄마랑 한참을 떠들더니 그냥 친구들 만나러 나가. 가만 보면 오빠들이 날 제일 싫어해. 어떻게 객식구 앞에서 친동생을 이렇게 무시해? 객식구? 너 말 조심 못해? 아직 결혼식도 안 했는데 그럼 객식구지. 너 한 번 더 집안에 큰 소리 나게 하면 호적에서 파버린다고 했지. 그러면 너도 객식구야? 대체 나한테 왜 그래? 난 우리 집에 기왕 새언니가 올 거면 정신이 똑바로 있는 사람이면 좋으니까 엄마랑 같이 의논을 한 거잖아. 너부터가 정신이 글렀는데 누가 누굴 평가한다는 거야? 너 괜히 엄마 옆에 붙어서 큰 소리 나게 하지 말고 할 일 없으면 나가서 운동을 해. 시숙은 저를 보면서 객식구라고 말하는 아가씨를 다그쳤습니다. 저는 갑자기 저를 객식구라고 말하는 아가씨가 황당했어요. 그래도 시숙이 아가씨를 보면서 한 소리 해주니까 속이 시원했지만 괜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묘하게 저를 시험해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불쾌했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도 안 먹고 그냥 먼저 가보겠다는 말만 하고 시댁을 나왔습니다. 이미 저도 마음이 상해서 같이 밥을 먹다가는 체해서 후식으로 약을 챙겨 먹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시숙이 저를 뒤따라 나와서 저를 달래며 말했습니다. 재수 씨, 제가 대신 사과할게요. 미안해요. 그게 우리 엄마도 주변에서 하도 당한 게 많아서 그래요. 근데 또 여동생이 옆에서 계속 부채질하고 있으니까 괜히 더 그러는 거예요. 어머님이 뭘 당해요? 옛날에 시집살이로 고생을 좀 많이 해서 그래요. 그리고 아버지 돌아가신 후로도 괜히 친할머니가 저랑 남동생은 자기 집안 핏줄이라고 괜히 엄마를 구박하셨거든요. 틈만 나면 손자들 데리고 집으로 부르시기도 하고 엄마도 좀 한이 많아요. 그런데 어머님이 시집살이 하셨다고 저한테 그러시는 건 좀 너무한 것 같아요. 저는 모르는 상황인데 그건 솔직히 어머님 사정이잖아요. 맞아요. 원래는 엄마도 며느리 생기면 절대 아들 엄마라고 유세 안 떤다고 했는데 지금 여동생이 옆에서 부채질 넣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래도 엄마랑 살고 있으니까 중간에서 잘 조율할게요.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요. 태교에 안 좋아요. 그래도 아주버님이 이렇게 나와서 말을 해주시니까 조금 제 마음이 풀리네요. 저도 잘 조율해 볼게요. 저는 시숙님 덕분에 조금 꽁했던 마음이 풀렸어요.
그래도 시모 아가씨가 합심해서 저한테 그러는 건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있던 일을 남편한테도 전부 털어놨어요. 그때는 아직 신혼집을 마련하지 못해서 따로 살고 있을 때였습니다. 남편은 시댁에서 식구들과 다 같이 살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시모 혼자 적적할까봐 걱정되는 마음에 삼남매가 다 같이 살고 있었죠. 그래도 각자 방이 있는데 설마 통화 내용까지 엿듣게 될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가씨는 남편이 전화를 하니까 궁금했는지 유심히 지켜보다가 괜히 남편에게 캐물었던 거예요. 남편은 그런 아가씨 행동에 화가 나서 욱하는 마음에 저랑 했던 이야기를 아가씨를 다그치듯이 또 했던 겁니다. 이게 졸지에 일러 바친 꼴이 되자 아가씨는 더 바짝 약이 오른 듯 했어요. 나중에 남편한테 있던 일을 털어놓자 저는 앞길이 구말리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시모랑 친하니까 더욱 힘들 것 같았어요. 이런 제 불길한 예감은 적중했고 아가씨는 점점 더 이상해졌습니다. 며칠 뒤 시모 번호로 전화가 오길래 받아보니 아가씨였어요. 또 무슨 일인가 싶어서 물었더니 아가씨가 대뜸 이런 말을 하더군요. 요즘 우리 엄마가 몸이 허해지셨는지 보약이라도 지어 먹어야 하는 건 아닌가 걱정이 돼서 내가 엄마 전화로 새언니한테 전화한 거예요. 네? 그럼 아가씨가 어머니 모시고 한약방 가서 맥 짚고 약 지어드리면 되잖아요. 딸이 하는 거랑 며느리가 하는 건 다르죠. 제가 꿀팁 주는 건데 좋은 보약 좀 하나 지어드려요. 아가씨도 이번 기회에 효도 좀 해요. 어머님이 아가씨 걱정 많이 하던데 아가씨가 이번 기회에 효도하면 되겠네요. 새언니, 저한테 무슨 자격지심 있어요? 제가 무슨 말만 하면 날이 서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요? 아가씨야말로 공무원 시험 오래 준비하다가 떨어졌다고 하던데 저한테 이러는 거 저 부러워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다음에 시험 준비 다시 시작하면 나한테 말해요. 공부는 충분히 제가 도와줄게요. 제가 바빠서 오래 통화는 못하니까 이만 끊을게요. 꼭 어머니 모시고 한의원 다녀오세요. 저는 바쁘다면서 아가씨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시모 전화인 줄 알고 전화 받았다가 정말 별소리를 다 듣는다 싶었어요. 정말 아가씨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들어보니까 아가씨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다가 잘 안 풀려서 결국 백화점 직원으로 일하게 된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꾸 저를 살살 긁는 아가씨한테 저도 한 방 먹였습니다.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었지만 저도 더 이상 가만 참을 수만 없었어요. 정말 오죽하면 이랬겠습니까? 괜히 저한테 시비 걸듯 말할 때는 화가 났어요. 이게 한 번뿐이면 저도 그냥 좋게 좋게 넘어가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가씨는 전할 뿐만 아니라 다른 날에도 괜히 저한테 떠보듯이 간보는 날이 많았어요. 그러니 저도 아가씨 목소리만 들어도 노이로제가 걸리는 것 같았죠. 그런데 여기에 시모가 합세를 했으니 제가 하루도 바람잘 날이 없었어요. 시모는 괜히 한참 일하고 있을 시간에 전화해놓고 왜 전화 안 받냐고 트집을 잡기도 했습니다. 진짜 무슨 빚쟁이처럼 전화를 하는데 저도 딱 미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전화 계속하면 정말 차단이라도 할 거라고 하니까 그제야 시모가 전화하는 걸 멈췄어요. 전화를 그렇게 많이 해도 급해서 전화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실없이 저녁에는 뭐 할 거냐, 우리 아들 요즘 바쁘냐 등등 참 시덥잖은 용건이었어요. 그러니 저도 참다 못해서 차단 얘기까지 나온 거죠. 전화가 잠잠해졌다 싶었는데 시모가 남편한테 전화해서 시댁으로 부르더라고요. 남편과 아파트를 보러 계약하려고 하는데 시모가 저와 남편을 불러서 갑자기 의논을 하자는 겁니다. 저희 신혼집이고 양가 어른들께 손 벌리는 것도 아닌데 뭐가 문제인가 싶었어요. 시모는 저와 남편을 영업이 끝난 식당으로 불러서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방은 몇 개야? 화장실은 2개 정도 되는 거야? 방은 2개예요. 우선 전세로 살다가 좋은 매물 있으면 계약하려고요. 나는 처음 결혼할 때 시댁에서 시작했어. 아주 돈이 세고 셌는지 운동장만한 집도 구했네.
왜 그러세요? 애도 태어나는데 그렇게 넓지도 않아요. 남편은 시모의 말에 난색을 보이면서 말했어요. 그런데 괜히 시모는 자기는 시댁에서 처음 시작했다며 비아냥거리면서 말하는 겁니다. 남편은 시모의 말에 당황한 듯 말을 돌리려 했어요. 하지만 시모는 원하는 게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설마 싶었어요. 시모가 시댁에서 먼저 시작했다는 말을 듣자 설마 들어와서 살게 하려는 건가 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오만 가지 생각이 겹쳤어요. 그때 시모가 저를 보면서 말하더군요. 너도 한번 잘 생각해봐. 전세 사는 거 남의 집에 사는 건데 그거 보통 불편한 게 아니야. 아니면 내가 돈을 좀 보태줄 테니까 아파트 넓은 곳에 가든지. 대신 방 하나는 내가 쓰면 애도 봐줄 수가 있잖니. 네? 어머님이 방 하나를 쓰신다고요? 왜? 뭐 문제 있니? 나는 시댁에서 시집살이 하면서 삼남매 다 키웠잖아. 그게 힘들어 보여도 배울 게 얼마나 많은데. 아무리 배울 게 많아도 누가 요즘 그렇게 살아요. 남이 안 해도 넌 할 수도 있지. 그리고 내가 막무가내로 가겠다는 것도 아니잖아. 돈 좀 보탠다니까. 아니요. 방 3개짜리 집 사도 하나 어머님이 쓰시면 어차피 2개 쓰는 거나 똑같죠. 저 그것만은 못하겠어요. 아니, 너는 왜 해보지도 않고 못하겠다는 거야? 일단 해봐야지. 내가 널 잡아먹겠다는 것도 아니잖아. 가만 보면 너는 시댁 무시하는 것 같다. 갈비탕이나 파는 시댁이라고 무시하는 거지? 예단도 하나도 신경 안 쓰고 가만히 있는 것 좀 봐. 임신한 게 뭐 대수니? 아, 임신했다고 혼수라고 생각하지 마. 그거 이미 남편이랑 서로 간소하게 하기로 해서 예물 예단 다 생략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안 한다고 이렇게 가만히 있을 줄 몰랐지. 하긴 시애미 해주는 보약도 아껴 하는데 오죽하겠니? 저는 시모의 제안에 황당했습니다. 그리고는 괜히 저한테 트집을 잡았어요. 저는 너무 황당해서 변명 아닌 변명을 했지만 시모는 괜히 심술이었어요. 아니 그렇다고 시모를 모시고 신혼집에서 살 수는 없잖아요. 제가 시댁을 무시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요즘 세상에 어떤 며느리가 시모를 모시고 살겠나요? 정말로 어이가 없었어요. 기가 막힌 상황에 시모가 억지를 부리니 정말 기가 더 막혔습니다. 그때 남편도 기가 막혔는지 시모를 보면서 한숨을 쉬며 말했죠. 엄마가 방 하나를 쓰시면 그게 그냥 방 2개짜리 집에 사는 거랑 뭐가 달라요? 그리고 엄마가 아무리 애를 봐준다고 해도 서로 불편하게 어떻게 지내요? 뭐가 불편해? 손자 봐준다는데. 엄마가 이러면 제가 그냥 처가댁 가서 살게요. 차라리 그게 낫겠어요. 뭐야? 아니 네가 왜 처가살이를 해? 너 정말 나 속 터지는 거 보려고 그래? 엄마가 지금 이렇게 억지 부리는 것도 제 속이 다 터질 것 같아요. 그냥 알아서 할 테니까 가만히 계세요. 마음은 잘 알겠는데 신경 안 쓰셔도 괜찮아요. 시모는 남편의 말에 한숨을 쉬면서 말했어요. 저는 너무 황당했던 게 제가 시모랑 사는 건 말이 되나요? 남편이 처가살이 하겠다니까 시모는 정색을 하면서 그건 안 된다고 말리는 거예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남편이 중간에서 그렇게 해주니까 시모도 어느 정도는 이해한다는 표정이었죠. 이거 정말 황당하지 않나요? 저는 시모의 이중적인 태도에 기가 찼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시모의 말은 더 황당했고요. 제가 처음 시댁에 인사 왔을 때는 직업이 공무원이라서 마음에 쏙 든다고 말했었어요. 정년도 길고 결혼해도 별다른 문제 없이 다닐 수 있다면서 시모가 제 직업을 제일 좋아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시모가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남편이 처가살이 하겠다는 말에 한 번 기가 죽은 시모는 갑자기 슬쩍 남편 눈치를 보면서 이런 말을 하더군요. 둘이 아무래도 월급 차이가 많이 나지? 아무리 벌어도 내 아들이 2배는 넘게 더 벌 텐데 혹시 너네 용돈을 준비하더라도 나한테 더 많이 줘야 되는 거야. 내 아들이 더 잘 버는데 당연히 사돈댁보다는 내가 더 받아야지.
어머님, 저희 용돈 드릴 여유 없어요. 그리고 드리게 되더라도 똑같이 드리면 되는 거지. 뭘 그런 걸 정하려고 그러세요? 내 아들이 더 버는데 당연히 내가 더 받아야지. 사돈댁은 딱 네가 버는 만큼만 드리는 게 맞지 않니? 내가 장사를 오래 해서 이런 쪽으로는 셈이 빨러. 어머님, 그러면 이 사람이 저보다 먼저 퇴직하게 되면 어머님한테는 아무것도 안 해드려도 되는 건가요? 아니, 그건 또 무슨 말이야? 그때는 그냥 똑같이 주면 될 거 아니야. 당장 아무리 대기업을 다녀도 사기업인데 공무원인 저보다는 일찍 퇴직하겠죠. 그럼 그땐 남편 월급도 없을 텐데 어머님 용돈도 안 드리고 안 챙기는 거라 다를 게 없는 거죠. 제가 다른 상황을 말하며 시모한테 말하자 시모는 말문이 탁 막힌 듯 보였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시모의 말은 너무 이상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서 시모한테 제 생각을 정리해서 말해드렸어요. 정말 기가 찼는데 시모한테 저와 남편 의견이 잘 전달됐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모는 제가 며느리감이 맞는지 확인하려고 엄청난 일을 꾸몄어요. 그것도 결혼을 하루 앞둔 날에 말이죠. 정말로 지금 생각해도 어이가 없네요. 결혼식 전인데 시모가 또 무슨 일을 벌이고 있나 의구심이 들었어요. 그런데 시댁도 아니고 가게로 저를 부르는 겁니다. 대체 왜 식당으로 부르나 싶어서 일단 가봤어요. 남편은 잠깐 볼일 보러 나가 있어서 먼저 가 있으면 금방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결혼 전날이니까 무슨 덕담이라도 해주시려는 건가 싶었고 별 의심도 안 했어요. 그리고 뭐 설마 결혼식 전날 무슨 일이라도 벌어지겠나 싶었고요. 그래서 저는 별 의심 없이 시모 가게로 갔습니다. 그런데 가게에 도착해서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정말 경악이었어요. 정기 휴무라 손님은 없었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자 시모 가게 직원들이 전부 다 김장 담글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정말 설마 싶었습니다. 설마 나한테 김장을 같이 하자는 건가 혹시나 했어요. 그래도 제가 임신도 했는데 이걸 다 같이 하자는 건지 의구심이 들었죠. 그런데 시모는 뭐가 문제냐는 듯 아무렇지 않은 목소리로 저를 보며 말했어요. 아, 뭐해? 어서 고무장갑 껴. 김장해야 될 거 아니야. 제가요? 저 내일이 결혼식이에요. 그리고 이 몸으로 쪼그려 앉아서 어떻게 일을 해요? 내일이 결혼식이면 김장하지 말라는 법이라도 있어? 지금 김장을 해야 너 결혼하고도 가져가서 먹을 거 아니야. 내일 결혼하는 게 뭐가 대수라고 뻣뻣하게 서 있어. 얼른 장갑 껴. 제가 이걸 왜 여기서 담가요? 저는 김치 달라고 어머님께 말씀드린 적 없는데요. 한국인 밥상에 김치 안 올라가는 집 있어? 그리고 누가 너 맛있게 가져다 먹으라고 하라는 거야? 이게 다 며느리가 될 만한 사람인지 테스트하자는 거잖니. 그래도 내가 너 많이 봐줘서 김치 딱 300포기만 하라고 하는 거야. 솔직히 너 그동안 나한테 따박따박 말대답하는데 내가 널 어떻게 믿고 며느리로 그냥 받아줘? 어머님, 저를 테스트하신다고요? 왜요? 제가 왜 이 테스트를 받아야 하는데요? 이것 봐, 이것 봐. 이렇게 인내심도 없고 감정적이고 제 멋대로 구는 사람을 며느리로 받으면 내 손해지. 같이 김장하면서 얼마나 시어머니를 잘 섬기는지, 그리고 개소리 안 하고 잘 듣는지 내가 테스트하려고 그런다. 왜? 저는 시모의 말에 황당했어요. 살다 살다 며느리 테스트는 처음 들어봐요. 요즘 이런 시모가 있나요? 저는 너무 기가 막혀서 뻥져 있었습니다. 같이 있던 시모 가게 직원들도 어이가 없는 표정이었어요. 너무 창피하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모가 건네준 장갑을 바닥에 내팽겨치면서 소리쳤어요. 진짜 참는 것도 한계가 있지. 정말 너무하시네요. 아줌마, 저희 집에서 귀한 딸이에요. 지금 임산부라 제 몸도 무거운데 여기서 김장을 어떻게 해요? 얘 좀 봐. 나는 만삭 때도 김장했어. 네가 시집살이 안 해봐서 그러나 본데 이런 건 시집살이도 아니야.
네가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다고 아무것도 안 하려는 거야. 고작 푼돈 버는 공무원 주제에 철밥통이라고 오냐오냐 했더니 기어오르네 아주. 지금 아들 대기업 직원이라고 저 무시하는 거예요? 아줌마 말대로 저 철밥통이에요. 그리고 이럴 시간에 저 말고 아줌마 딸이나 테스트하세요. 인성에 문제 있는 것 같은데 딸이나 잘 단속하시라고요. 그리고 아줌마 딸 담배 피는 건 알고 계세요? 뭐야? 뭐 내 딸이 어쩌고 저째? 내가 너 이럴 줄 알았어. 아주 자기 멋대로네. 내 딸이 무슨 담배를 펴? 그렇게 맨날 둘이 붙어서 떠들면서 그것도 몰랐어요? 아, 혹시 제가 태어나서 한 번도 담배를 안 펴봐서 담배 냄새에 민감한데 혹시 아줌마도 담배 피고 있어서 아줌마 딸 담배 냄새 못 맡는 거 아니에요? 뭐야? 지금 너 나랑 해보자는 거냐? 오늘 며느리 테스트 합격 못하면 이 결혼 물을 수도 있어. 결혼 하루 전이라고 못할 것 같아? 나도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네, 저도 한다면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미 아줌마랑 단판 지었고 남편 불러서 아예 끝장을 볼 거예요. 저는 노발대발하는 시모를 앞에 두고 남편한테 전화해서 당장 시모 가게로 오라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자 남편은 제가 화를 내면서 말하는 소리에 놀라서 허둥지둥 전화를 끊고는 달려왔습니다. 마침 근처까지 와 있던 남편은 금방 가게로 들어왔어요. 남편은 가게에서 벌어진 김장판을 보고는 기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일하던 가게 직원들에게 카드를 주며 잠시 커피라도 한잔하고 오라면서 내보냈어요. 직원들이 하나둘 일어나서 나가자 시모는 남편을 붙들고 말했습니다. 내가 김장 좀 하자니까 저렇게 토끼 눈을 뜨고 나 노려보는 거 있지? 김장 300포기가 뭐가 어렵다고 저러는지 모르겠다. 엄마, 정말 왜 이러세요? 저 사람 임신했잖아요. 뭐가 그렇게 싫어서 이렇게까지 하세요? 나는 진짜 우리 집 며느리가 될 만한 사람인지 확인해 보려고 그런 거야. 뭘 확인해요, 뭘? 제가 처가에서 이런 테스트 당하면 엄마는 기분 좋아요? 따지고 보면 처가에서도 저 탐탁지 않아 할 게 얼마나 많은데요. 네가 뭐가 모자라서 그런 취급을 당해. 너는 그럴 일 없어. 쟤 아니어도 대기업 다닌다고 하면 여자가 줄을 서, 줄을. 대기업은 뭐 저 혼자 다녀요? 직원이 몇 명인데요. 무슨 여자가 줄을 서요? 결혼식 전날 이게 다 뭐예요, 진짜? 남편은 지겹다는 듯 시모를 탓하면서 말했어요. 그러자 시모는 억울하다며 눈물을 쏟는 겁니다. 지금 정말 울고 싶은 사람이 누군데 우는 건가 싶더라고요. 임신한 사람한테 김치 300포기 지금도 어이가 없고 제대로 들었는지 의심스러운 양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시모한테 화를 내고 저한테 잘못했다는 말만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사과받고 그냥 넘어갈 일인가요? 결혼 전에 이런 일을 겪고도 제가 아무 일 없다는 듯 내일 식장에 가면 그야말로 바보잖아요. 그래서 저는 남편을 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말해봐. 내가 이 집 종으로 들어오는 거야? 며느리가 무슨 종이냐고. 나 그동안 당신 어머님이 할 말 못할 말 다 할 때도 겨우 참았어. 나 진짜 이대로는 그냥 못 넘어가. 길 가는 여자 붙들고 한번 물어봐. 지금 이 상황이 말이 되는 건지.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 이런 일 절대 없도록 할게. 내일 우리 결혼식인데 엎을 순 없잖아. 아니지. 이 결혼이 미친 짓이다 싶으면 신부 입장하다가도 도망쳐야지. 내가 왜 눈치를 보면서 살아?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정말 이런 일 없도록 한다니까? 그냥 날 믿어줘. 나 진짜 잘할게. 말로만 떠드는 건 나도 한다. 나도 해. 그걸 내가 어떻게 믿어? 이 상황에 제가 남편을 믿고 결혼할 수 있겠어요? 이미 시모는 혼자서 의심병 있는 환자처럼 저를 테스트하는데 남편이 말로만 하는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막 결혼식 도중에 뛰쳐나갈 수 있다고 말을 하니까 시모가 걱정이 됐나 봐요. 갑자기 태세 전환해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너 임신도 했는데 결혼을 어떻게 얻겠다는 거야? 홀몸도 아니고 혼자서 애 키우는 게 어디 쉬운 줄 알아?
이렇게 사는 것보단 혼자서 애 키우는 게 100배는 더 편할 것 같아요. 내가 잘못했어. 나는 네가 우리 집을 무시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하는 말이었어. 홀어머니 둔 남자랑 결혼한다고 네가 우리 집 무시하는 줄 알았다고. 저요. 처음에 혼자서 삼남매 키우신 어머님 훌륭하다고 생각했어요. 여자 혼자서 애 키우는 거 그 시대는 더 힘들었겠다 싶어서 어머님 대단하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네가 불쌍한 날 봐서라도 한 번만 용서를 해줘. 내가 시집살이를 너무 지독하게 해서 시어머니는 다 이렇게 하는 줄 알았다. 이제는 어머님 못 믿어요. 처음 저 인사 왔을 때 어머님 저보고 입이 마르고 닳게 칭찬하셨잖아요. 그런데 결혼 준비하는 내내 아들 뺏어가는 도둑 취급하는데 저 정말 서운했어요. 지금 여기서 각서라도 받아야 제가 조금이나마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결국 그 자리에서 남편과 시모를 테이블에 앉혀두고 각서를 쓰자고 제안했어요. 시모는 제가 믿음만 생긴다면 뭐든지 하라면서 순순히 종이와 펜을 가지고 왔습니다. 딱 보니까 시모는 임신까지 한 제가 진짜로 결혼을 얻겠다고 나설 줄은 몰랐던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제가 아닌 것 같으면 당장이라도 엎어버리겠다고 하니까 겁을 덜컥 먹은 거예요.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그래서 결국 그날 남편을 시켜서 각서를 쓰게 했습니다. 저는 남편한테 불러주는 대로 쓰라면서 종이와 펜을 건넸어요. 남편은 알겠다면서 순순히 펜을 집어들었고요. 남편은 각서를 종이 위에 크게 썼어요. 저는 각서 내용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1. 어머님은 전화는 정말 위급 상황을 제외하고 하루에 한 번만 한다. 2. 어머님 식당에 일 시키려고 절대 부르지 않는다. 3. 시댁에 갈 때는 남편과 같이 간다. 4. 아가씨가 개인적으로 전화하는 일 없게 한다. 위 항목 중 하나라도 위반할 시 위자료를 지급하고 양육권까지 전부 아내한테 넘기고 깔끔하게 이혼한다. 남편은 정말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면서 다짐을 했어요. 시모도 내용을 보더니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전화기에 시모만 떠도 심장이 쿵 내려앉을 만큼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중간에서 잘하겠다고 했으니 시댁에 갈 때는 무조건 남편 데리고 가겠다고 각서에 써버렸습니다. 마지막에는 두 사람 다 인주까지 가져와서 끝에 지장까지 찍고 끝났네요. 이렇게라도 해야 고부 갈등의 마침표를 찍겠구나 싶었다니까요. 그날 결국 시모는 가게 직원들과 김장을 마쳤고 저는 남편과 같이 자리를 피했다가 김장이 끝날 시간쯤에 다시 가게로 갔습니다. 시모가 옛날 통닭을 좋아한다고 해서 남편과 같이 통닭에 맥주를 사들고 갔어요. 어쩌겠어요. 각서까지 받았고 시모도 저렇게 미안하다며 사과를 하는데 잘 푸는 게 낫겠다 싶었습니다. 저는 사이다를 앞에 놨고 시모 앞에는 맥주를 놓고 셋이 또 둘러앉았네요. 시모는 저를 보면서 풀이 죽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잘 지내려고 했던 건데 미안하게 됐다. 어머님, 그래도 오늘은 정말 선 넘으신 거예요. 저 친정에서 아가씨만큼 예쁨 받는 딸이에요. 오늘 일 저희 엄마가 알았으면 엄마가 먼저 결혼 없자고 했을 거예요. 알지. 나 같았어도 그럴 거야. 미안했어. 너도 이제 내 자식이나 다름없는데 내가 더 마음을 넓게 가졌어야 됐는데 너한테 참 부끄럽구나. 앞으로가 중요하잖아요. 어머님이 변한다고 약속해 주시면 저도 잘할 수 있어요. 내가 좀 더 시애미답게 잘할게. 나 혼자서 애들 셋도 키워냈는데 이제는 며느리도 딸이라 생각하고 더 신경 쓸게. 미안했다. 의심하고 함부로 말해서. 그날 저녁 저는 각서까지 쓰고 시모와 풀 수 있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양가 식구들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연을 쓰고 나니 정말 이런 때가 있었지 싶네요. 요즘은 시모와 너무 잘 지내고 있거든요. 이게 벌써 언제적 일인지 까마득하네요. 그래도 이 와중에 장점이 있다면 남편이 결혼 전날 시모 때문에 충격을 받아서
결혼 기념일을 절대 안 까먹는다는 겁니다. 남편은 한 번씩 그때 얘기하면서 정말 결혼식 전날 다 엎어버리고 파혼하는 줄 알았대요. 그래서 저는 남편한테 각서도 잊지 말고 기억하라면서 장난을 치곤 합니다. 이제는 그때 일을 장난을 치고 웃어 넘길 만큼 대수롭지 않은 일이 됐어요. 시모는 요즘 아가씨 단속하느라 바빠요. 그러면서 한 번은 저랑 통화를 하는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왜 내 딸은 다 컸는데도 안 큰 것 같은지 모르겠다. 아니 대체 언제 다 크는 거야? 어머님, 제 딸은 혼자 밥도 못 먹는데 그래도 아가씨는 혼자 밥은 먹잖아요. 밥만 잘 먹어서 문제다 문제야. 아유, 내가 저걸 언제까지 밥해 먹여야 되는 거니? 시모는 아가씨 때문에 못 살겠다며 저한테 하소연을 하곤 해요. 아가씨 담배 핀다는 말을 듣고 놀랬는지 당장 끊으라고 매일 단속 중이시고요. 아무래도 시부가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으니까 아가씨가 담배 피는 거에 더 예민했어요. 그래서 시모가 저만 보면 자식은 키워도 키워도 끝이 없다고 우는 소리를 하십니다. 옛말에 1년 시집살이 못하는 사람 없고 벼 한 섬 못 빼는 사람 없다고 하잖아요. 결혼 전 짧게 겪은 고부 갈등이 제 결혼 생활에 악영향을 끼치진 않았어요. 아무래도 짧은 시간에 별일을 다 겪어서 그런지 이제는 시모랑 의견이 안 맞으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나름 방안이 떠올라요. 행복에 이르는 길은 없고 행복 자체가 길이라는 말이 있듯이 요즘은 행복하네요. 시숙도 얼마 전 결혼한다고 인사를 왔는데 저는 시모에게 저한테 했던 것처럼 하면 여자 도망간다고 귀띔을 해드렸어요. 그러자 시모도 크게 웃었네요. 이대로 친구처럼 지내면서 인생 이야기 편하게 할 수 있는 사이가 되니까 너무 좋아요. 가끔 손녀딸 봐준다고 저랑 남편 둘이 나가서 데이트하라고도 해주시니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제는 저보다 더 제 마음을 잘 알아주시는 것 같아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도 고부 갈등 없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들 따뜻한 이 계절에 행복하시기만을 바랄게요.